안녕하세요. 제가 대만을 4박 5일로 다녀왔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다녀왔던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제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주일 통으로 쉬게 되는 날이 생겼고,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부랴부랴 짜기 시작했어요. 대만 관련된 여행 브이로그나 또 블로그나 다양한 정보들을 단기간에 엄청 봐서 이미 대만 도착하기도 전에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과정들을 기록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저 다행이고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이렇게 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고, 아무튼 기록용으로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켠 이유는 저의 이런 정보들이 여기 메모장에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노트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을 다녀왔고요. 2월 28일이 얼얼바 평화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대만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일정 중에 하루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여행 일정을 계획을 했고요. 제일 처음으로 알아봤던 게 일단 비행기였어요.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를 바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청주공항 걸 알아보게 됐고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건 많은데 일단 청주공항은 그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대가 중앙항공께 저렴하긴 한데 너무 새벽이거나 새벽에 도착이거나 이런 시간대밖에 없어서 일단 최선의 선택은 이 9시 35분에 출발하는 에어로케이였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약한 시간이랑 좀 달라진 시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복 둘 다. 저희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워서 에어로케이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 부분은 변경된 게 맞고 저희가 연락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바로 다시 그 여행자분들에게 연락을 돌릴 예정이고 죄송스럽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행기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완전 옵션 같은 것들을 다 기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는 15kg이 무료 위탁수 화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고 가는 거를 다 15kg로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기념품을 사실 예정이라면 돌아오시는 비행기표는 20kg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주 그 오는 비행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위탁수 화물을 15kg로만 했는데 추가 비용을 꽤나 들였거든요. 15kg 오버된 금액을 당일 결제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냥 뭐 20kg 안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기념품을 많이 사가실 생각이라면 20kg로 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바로 알아봤던 게 숙소였어요. 난방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창문이 없는 숙소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긴 해서 아직까지도 온수매트를 틀고 잘 정도로 바닥이나 이런 그 공기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풍이 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좀 까다로운데 1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거의 춥고 쌀쌀하고 거의 추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량 패딩이나 스카프나 수면 양말이나 핫팩 이런 거를 꼭 챙겨가라. 난방 시설이 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통창까진 바라지 않지만 일단 밖에 날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 환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창문은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거리도 중요했고, 거리가 시몬딘과 가까워야 일단 저희가 이동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거리도 중요했고,
그리고 일단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게 깔끔해야 되고 정수시설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샤워기 필터까지 또 사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고층이거나 욕조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굳이 조식으로 배를 채우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 대만까지 와서. 그래서 조식까지는 안 바랬고, 그랬을 때 만족스러운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숙소 이름은 일단 소테츠 그랜드 프레사 타이페이 시먼이라는 호텔이었고, 카페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는 올 2월에 오픈을 했다고 들었어요. 구글맵에도 그렇게 막 정보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주소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체를 구글맵에 검색을 했어야 됐어요. 숙소 후기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깔끔하고 이런 제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체크인 셀프 체크인도 있고 벨기지 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식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조식이 세팅되면 숙소에서 먹으면 됩니다. 그치?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이 큰 도로변이어가지고 오토바이 소리나 뭐 버스, 차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진 않더라고요. 그 메인에서 뭔가 공연을 하거나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남아있는 객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급하게 했던 기억이 있고, 소테츠 디럭스 트윈룸으로 4박을 예약을 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예약을 하면은 일단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1시간씩 추가로 혜택을 준다고 해서 2시부터 실은 12시까지인 걸로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을 통으로 여기서 묵었기 때문에 연박 할인이랑 뭐 이런 게 있었고, 대만에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크리스탈 클라우드를 구매를 해갔고, 또 그리고 양우산 같은 것도 집에 있는 걸 챙겨갈까 하다가 혹시라도 또 비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구매를 안 했는데 캐리어도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스위스 밀리터리라는 브랜드의 캐리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뻐요. 잘 구매를 한 것 같고요. 폰에 끼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일단 저희 아빠가 그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재발급을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우편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 정보가 필요한 곳에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여권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약을 했고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유심을 구매를 했습니다. 2심을 할지 유심을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2심이 안 되는 핸드폰 기종이 있다고 해요. 안전하게 실물로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유심으로 구매를 했고, 또 2기가로 할지 4기가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4기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중화통신에서 유심을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빨랐고, 정말 빨랐어요. 정말 빨랐고 불편함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을 받으러 가거나 또 배송을 받지 않고 공항에 도착을 하면 찾아가서 알아서 또 교체를 해주셔요. 가서 핸드폰이랑 그 바우처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실 게, 돌아올 때 또 기존 유심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때 그 나사 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핀 교체 나사를 따로 가지고 가셔서 돌아올 때는 저희가 알아서 교체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지 번호를 받는다고 해서 전화가 막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전화는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했고요. 제가 사용은 안 해봤지만 우버로 택시기사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 현지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또 보증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싫으신 경우에는 중화통신으로 현지 번호를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을 다시 돌려는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확인하기가 일일이 번거로우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자 보험을 예약을 했어요. 마이뱅크에서 든든 플랜으로 가입을 했고, 저는 한 10,000원대 초반 나왔고 아빠는 20,000원대 초반 나왔습니다. 이 아빠랑 저랑 해서 33,460원 정도 나왔습니다. 든든 플랜으로 해서 좀 마음 편하게 다녀오려고 가장 높은 보험을 들고 갔어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 금액은 높아지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공항 MRT 편도 티켓을 예매를 했어요. 공항철도가 MRT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지카드나 그런 아이패스 교통카드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편도로만 일단 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편도 티켓을 하나 끊었습니다. 클룩에서 이 MRT 편도 티켓 그 코인 같이 생긴 거 그거랑 또 아이패스 카드랑 같이 합해서 팔더라고요. 이렇게가 9,300원 정도여서 미리 구매를 하였습니다. 편도 티켓 같은 경우에는 150대만 달러예요. 그러면 6,500원, 6,900원 그 정도 하고 또 아이패스 그 카드도 따로 구매를 하고 거기에 또 충전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9,300원 정도면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카드가 너무 귀엽고 예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지카드를 대부분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거 찾아서 편의점 가서 그냥 살펴보니까 그렇게 막 예쁜 것도 없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그냥 아이패스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아이패스로 써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걸로 했고요. 이지카드랑 아이패스랑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베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대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어플들도 미리 다운을 받았는데, 유바이크 그 어플을 미리 다운을 받고 또 회원가입을 미리 해놨어요. 또 우버도 다운을 받았는데 이거는 전화번호를 받은 후에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현지에서 했고요. 하고는 필수죠. 이것도 미리 다운을 받아놨었고요. 타이페이 101 전망대도 그래서 일단 그날 당일 예약도 되니 날씨를 확인하고 예약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을 일단 안 하고 갔는데 그러게 잘한 것 같아요. 안 갔거든요. 식당도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키키 레스토랑은 진짜 그냥 키키 레스토랑의 일정을 맞추려고 무조건 막 다 봤었어요. 그 구글맵에서도 예약하는 루트를 찾아봤었고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확인을 했었는데 결국에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약을 포기하고 갔었죠. 예약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키키 레스토랑 말고 진천미로 갔었는데 괜찮던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전 진짜. 그리고 딘타이펑도 KK 데이로 미리 예약을 했었어요. 스페셜 D로 예약을 했었고 현장에 가서 그 메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가로 주문을 하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종이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종이 바우처를 무조건 출력해 가야 돼요. 신마라오거도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또 구글맵에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했던 게 일단 환전을 했어요. 저희가 갔을 당시에 환율이 꽤 높은 편이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환전 방법도 좀 우대도 받고 막 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아빠가 은행 가서 해주셨는데 너무 비쌌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전에 했던 게 트래블월렛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 환율에 따라서 환전을 미리 해놓으면 ATM기가 진짜 많거든요. 대만엔 현지에서 이렇게 인출을 할 수 있는. 이해가 되시나요? 지하철역마다 ATM기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미리 환전을 어플을 통해서 해놓고 현금을 거기서 뽑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아요. 아주 그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트래블월렛 카드 진짜 추천합니다. 여권이 아빠께 발급이 되자마자 했던 게 이게이트 등록 미리 했었고요. 이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수 있지만 이지재팬이랑 똑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오미현 국제공항에 가시면 그 이게이트 등록
등록을 하는 또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문이랑 여권을 일단 등록을 하고 이게이트로 가시면 바로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초 1회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나중에 대만을 재방문하시거나 하시면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이게이트 그 창구로 가셔서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대만에 입국하기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거든요. 럭키드로우도 미리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럭키드로우 당첨률이 은근 높다고 하더라고요. 항공권 필요하고요. 이 항공 티켓 있죠? 꼭 예약 내역서로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을 하고 제가 갔을 때는 아이패스밖에 물량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이패스로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패스도 아예 없지는 않아서 일단 교통이 기본적으로 되고 또 ABC마트 되고 또 PX마트도 되고 그리고 뭐 몇몇 맥도날드 되고 또 국립고궁박물원 입장료 되고 일단 까르푸가 대표적인 곳인데 일단 까르푸는 지원이 안 돼요. 이지카드는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버스 투어를 예약을 했어요. 이 버스 투어는 진짜 꼭 다녀오세요. 저는 띵띵이라는 가이드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저는 진짜 재밌게 잘 다녔어요. 혼자 여행 오신 분들도 사진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어주시는 그런 배려. 그리고 또 먹어봐야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소개를 이렇게 막 맛깔나게 해주세요. 그런 그 맛깔나게 해주시는 그 소개를 들으면 막 군침이 막 나와요. 그래서 먹어봐야지 하는데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버스 투어는 새로 아예 주문을 받고 나눠주는 시스템이 웨이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솔직히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저렴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 2명이서 해서 24,0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불안한 것도 많고 그 상황에서 막 어리버리 당황하는 것도 싫고 해서 그냥 종이 바우처로 뽑아갔어요. 진짜 두께가 한 요만큼 됐는데 무슨 책자처럼 됐는데 왜냐면 갑자기 또 와이파이나 이런 게 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서는 제가 당황스러우면은 막 인터넷도 연결 안 되면 제가 너무 당황을 할 것 같아서 모르는 마음에 다 뽑아갔습니다. 막 캡처본 뜬 것도 막 너무 정신없잖아요. 너무 많고 모든 캡처본들이 다 QR인데 이게 뭐 어디 QR이고 이게 어디 QR인지 어떻게 찾아요? 저는 못 찾아요. 아날로그 감성이 편합니다 지금. 근데 참고로 그 타오위안 국제공항은 무료로 와이파이가 공용 와이파이가 된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과정들을 다 끝내면 또 남은 게 있지요. 여행 일정이지요. 여행이 꽂힌 이런 여행 일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의 영업시간들, 뭐 동선들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제이긴 한데 좀 게으르는 제이여가지고 가끔은 저도 피가 되거든요. 일단 소통이 어려운 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야 사고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려고 했습니다. 이 호텔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그리고 호텔 주변으로 다 나눠놨어요. 이 호텔의 서쪽인 단수이는 꼭 가보고 싶었고 베이토우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예스복지 투어도 꼭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시먼팅 주변도 또 안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시먼팅 주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껴넣었어요. 왜 하루에는 3끼밖에 못 먹게 되는 거였지. 하루가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넣을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그 위의 그 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만한 게 난방시설이 없는 데가 많고 또 숙소를 보실 때 창문이 중요하시다면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진짜 뜬금없이 비가 내리는 경우가 진짜 많고 또 하다못해 조금만 지역을 옮겨도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일단 음식물이나 물, 또 섭취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료나 음식 같은 것들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게 걸리면
벌금형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승하차 시에는 이런 팔을 이렇게 흔들어서 내가 탄다는 표시를 하고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팔을 흔들고 버스를 탔었습니다. 시에는 굳이 그 방송, 안내 방송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도를 틈틈이 확인하면서 가까워지면 하차벨을 눌러서 하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버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베이통 가는 버스에서는 안내방송이 다 나왔고 그래서 그거 듣고서 배를 눌렀었어요. 한국어로도 말해줬고 영어, 중국어로 다 말해줬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또 다른 버스는 그걸 확인하면서 내렸어야 됐어. 그거 버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차할 때도 한국처럼 하차 태그를 꼭 찍고 내려야 합니다. 현금을 거슬러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드, 이지카드나 아이패스로 찍어서 결제를 하셔야 되고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으시다면 최대한 작은 단위의 여기도 또 합성 문화가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편이라면 경량 패딩이나 수면 양말, 핫팩 이런 거 챙겨가시면 그래도 잘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가이드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365일 중에 300일이 비가 오는 곳이래요, 대만이. 그래서 이런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이 조금, 기분이 조금 달라지시는 분들이시라면 좀 힘드실 수도 있다. 왜냐면 거의 흐리거나 거의 비가 오기 때문에. 기와 날 잡고 갔는데 날씨 흐리면 좀 속상하잖아요, 비 오면. 그래도 아무튼 저는 근데 재밌게 다녔어요. 예류 지질공원 가서도 비 안 맞은 사람은 진짜 복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류 지질공원 내리자마자 우비를 파세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꼭 참고 안 샀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우산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안 사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산 우비 또 한국 돌아와서 또 언제 사용하겠나 싶기도 하고 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국립고궁박물원이랑 중정기념당은 일정이 없었어요. 중정기념당은 꼭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일정을 갑자기 막 바꿨어요. 바꿔서 다녀왔는데 중정기념당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또 중정기념당은 정말 웅장하고 여운이 깊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홍마우청 같은 경우에는 단수일 쪽이에요. 공휴일 당일에는 여는데 그 공휴일 다음 날에는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크래커의 나라잖아요. 세인트 피터나 가빈병과 그리고 썸메리는 뭐 항상 오픈을 해 있고 저녁까지 영업을 한다는 거. 미미 크래커는 못 먹어봤지만 뜰리에가 1등이고요. 진짜 맛있었고요. 확실히 누가가 많긴 해. 이거 뭐 팔아? 이것만 먹어. 이거만? 응. 맛있다. 크림베리 누가 크래커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세인트 피터도 먹어봤는데 우롱차랑 호지차 진짜 맛있어요. 차 종류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무슨 세뇌당한 사람처럼 계속 얘기하듯이 대만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혼자 여행 난이도가 제일 쉬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여행 갔어도 좋았겠지만 우선 아빠랑 가게 된 게 너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빠와 단둘이 간 여행이 저에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앞으로도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잖아요. 나랑 단둘이 갔던 게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추억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영상으로 남긴 것도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랑 아빠랑 너무 닮은 구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닮으면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막 싸우게 되잖아요. 너무 성향이 비슷해도.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싸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아빠랑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겁게 여행을 다녔어요. 5일 동안 여행 다니는 동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웃고 그냥 서로 공감해주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이다 보니까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서로 으쌰으쌰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도 저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존중을 해주고 제가 영상 남기는 것만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진으로도 남기는 거거든요. 좀 귀찮은 스타일인데 아빠 그것도 너무너무 잘 맞춰주시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많이 찍어주시고 먼저 사진도 찍어주겠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쁜 현실에 치이다 보면 들과의 그런 소통이 좀 소홀해질 때가 많잖아요. 저녁 식사 한 끼도 제대로 같이 못 나누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너무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서로에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좋았어요. 4박 5일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오래 있었으면 뭐 분명히 이렇게 싸우거나 그랬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시기가 딱 적당했다. 그리고 대만도 딱 좋았다. 여행을 하다가 좀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이제 막 내 동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야 또 막 이제 엄마나 동생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물론 가족 다 같이 오면 너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웠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런 즐거운 경험들을 이제 아빠랑 저만 이제 나눌 수 있는 거고 공감을 그래도 못 하잖아요. 그날의 온도, 습도, 공기, 분위기 막 그런 게 안 느껴지잖아요. 서로 공감을 못 하잖아요. 같이 못 나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아빠랑 지내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좀 오바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저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신 이유를 제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희 아빠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원래도 뭐 느끼고 있었지만 좀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정말 너무 웃기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진짜 매력 덩어리십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게 진짜 몇 년 만이신 것 같거든요. 우리 아빠가 또 아련하게 느껴졌던 게 그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 같아요. 신나셔가지고 막 발을 부르시면서 타시는데 저까지 진짜 행복해지고 자전거 타는 걸 우리 아빠도 좋아했다는 거를 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힐링이었거든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도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일본 느낌도 나고 한국 느낌도 나고 홍콩 느낌도 나고 베트남 느낌도 나고 동남아 느낌도 나고 몰라요. 근데 진짜 모든 느낌을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깨끗해요. 치안도 좋아. 그래서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가는 셉니다. 솔직히 일본 저리 가라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완전 베트남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서 발 마사지? 1일 1 발 마사지 해야지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그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 동생과 이렇게만 같이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야 하니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가족끼리도 더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대만을 다녀옴으로써 대만한테도 반했지만 저희 아빠한테도 다시 한 번 더 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진심이에요. 오바가 아니고 좀 진심이었어요. 오빠 사랑해. 다음에 대만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대만에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빌어 함께 다녀와 주신 아빠께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좋은 추억을 또 쌓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
아니 그것까지 넘어갔어 거기까지? 약간 나 지금 아 귀여워. 야무지게 먹네. 아이 좋아. 아 귀여워. 아 엄마 보고 싶다. 맛있지? 아니야. 햄버거만 좀 돼. 아 너무 귀엽다. 봐봐. 잘 먹어야죠. 야무딱지게. 아 이게 웃기냐 엄마? 왜 이렇게 웃기게 먹냐?